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처지는 것도 있지만 지방 자체가 이렇게 쫀쫀했던 지방의 자체가 흐물흐물하게 처집니다. 어떤 레이저가 비싸냐, 어떤 레이저가 좋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가벼운 주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저의 성형외과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곱게 늙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물론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수술을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저도 결국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이 좀 더 곱게 예쁘게 늙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됐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기사예요. 기사인데 한 6월달 정도에 나왔던 기사네요. 보면 내가 성형으로 인생 망친 증거라고 해서 시술을 수천 번 받았던 본드걸의 후회라는 기사로 나왔었던 건데요. 이제 뭐든지 사실은 과도한 건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도 수천 번의 주사를 맞고 성형수술하고 했던 것이 결국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마돈나나 이렇게 해외의 스타들도 봐도 가끔씩 나오는 사진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야, 저 연예인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저렇게 곱지? 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분은 보면 야, 너무 과하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좀 더 예뻐 보이고 내가 좀 더 고와 보이고자 하는 본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들에게 표출됐을 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갈수록 어떻게 저렇게 더 예뻐지지, 더 고와지지 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늙어갈 수 있지, 자연스럽게 고와질 수 있지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했지, 왜 저렇게 어색해 보이지, 왜 저렇게 인상이 세 보이지라는 건 그만큼 부자연스럽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형의 키포인트는 내추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성형외과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눈, 그리고 눈에서도 특히 눈 위쪽이나 특히 눈 밑이죠. 그리고 리프팅 수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성형을 지향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수술이나 시술이든지 가장 정확한 효과를 백의 효과라고 보면요. 이 백의 효과를 넘어서게 되면 이건 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의 효과를 넘은 거를 돌릴 수 있을까요? 못 돌립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넘어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처지면서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겠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결국 시간, 타임 컨슈밍에 불과한 거고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100이 가장 완벽한 효과라면 90에서 95가 가장 정확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어떤 부위가 어떻게 변화를 왔는지, 특히 나이가 40대가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20대, 30대인 경우에는 내가 가진 얼굴을 가지고 가장 이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곱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형이라는 것도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지금의 중국인들처럼 우리도 뭔가 과한 성형이 유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자연스럽게 쌍꺼풀 라인도 좀 더 낮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쌍꺼풀 라인을 대부분 바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나다운 거다. 가장 나답고 고운 거다. 이런 가치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아나토미 그림은 뭐냐면 우리 얼굴은 어떻죠? 뼈에서부터 이제 파시아, 근육, 그러니까 파시아는 막입니다. 그래서 막, 근육, 그리고 이제 지방, 그리고 피부 이렇게 층층이 나눠지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이제 20대래도 30대래도 40대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얼굴의 근육층이나 지방층이나 피부층의 변화에 따라서 얼굴의 상태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층이든지 내가 가장 지금 가질 수 있는 고운 얼굴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셔야 되려면 내가 어떤 레이저가 어떤 근육층에 들어가고 어떤 수술이 어떤 작용을 낼 수 있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얼굴층은 여러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리프팅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처져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히 전문의 선생님과 파악한 후에 그것을 타겟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슈링크나 울세라 같은 레이저들은 얼굴의 전체적인 리프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레이저들은 특징이 하이프 레이저이기 때문에 얼굴의 근육층을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태우면서 좀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뭐 많이 들어보셨던 인모드나 써마지나 이런 레이저들은 고주파 레이저이기 때문에 얼굴의 지방층이나 파샤층 그리고 피부층의 콜라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저들도 각각의 층에 작용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본인의 상태에 맞게 정확한 레이저를 셀렉션하는 게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떤 레이저가 비싸냐, 어떤 레이저가 좋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부위에 정확히 어떤 레이저가 들어가야 되냐를 파악하는 게 그게 사실 전문가가 여러분께 도와주는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내 가치관이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30대, 40대, 50대가 되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지방의 포션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처지는 것도 있지만 지방 자체가 이렇게 쫀쫀했던 지방의 자체가 흐물흐물하게 처집니다. 제가 눈밑 수술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눈밑에 보통 수술하시는 나이대가 이제 20대 후반도 물론 많지만 30대, 40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나이대 분들은 이미 이제 노화가 시작되고 있는 그 한복판에 이제 들어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내 눈밑의 상태를 보면 내 얼굴의 전체적인 피부 탄력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눈밑 수술하고 나서도 본인이 어느 정도의 탄력이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지방이 빠지는 경우와 이제 뼈가 물론 흡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뼈는 사실은 얼굴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흡수되는 거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프팅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근육을 다시 탄탄하게 좀매주고 지방이나 피부층을 다시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결국 모든 리프팅 레이저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실리프팅이건 리프팅 수술이건 미니 리프팅이건 뭐 레이저건 여러 가지 리프팅과 관련된 얼굴과 관련된 것을 하실 땐 기본적인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하드웨어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수술이나 시술도 그 유지기간 자체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뜻이 뭐냐? 내 하드웨어라는 건 나의 얼굴의 탄력, 나의 지방의 탄력, 나의 근육의 탄력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곱게 늙어가느냐의 여부는 나의 근육이나 지방이나 얼굴의 피부 탄력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오랫동안 되냐라는 게 결국 관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물론 시술적이나 수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눈 주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레이저로도 되돌리긴 힘들어요. 요즘 뭐 눈 밑에 뭐 지방을 제거하는 레이저다 해서 여러 가지는 많이 하긴 하지만 저는 그거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수술이 필요한 부분은 수술을 하지만 내가 얼굴의 전체적인 하드웨어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내가 좀 더 곱게 늙어갈 수 있고 내가 좀 더 좋은 시술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굴에 생기는 색소들이나 이런 것도 결국 얼굴의 전체적인 콜라겐, 피부 탄력, 근육 탄력, 지방 탄력과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의 전체적인 하드웨어 탄력을 높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도 우리가 수술적으로 좀 더 이뻐지자, 수술적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건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자체가 좋아져야 그래야 어떠한 수술이나 시술을 하든지 간에도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5년, 10년이 지났을 때도 지금 현재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좋은 얼굴의 탄력을 유지하는 게 결국 내가 곱게 늙어가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런 분들처럼 이제 우리가 눈밑이나 아니면 눈 자체가 처지는 경우에는 사실 수술적인 경우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수술적인 결과는 결국에는 나의 하드웨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그림처럼 왼쪽 그림처럼 이제 팔자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처진 경우에도 좀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표정을 지을 때와 안 지을 때의 차이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표정을 지었을 때 표정이 안 지어지면서 그냥 움직일 수 없다면 그거는 로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가 되려고 뭐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좀 더 곱게 늙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이런 미용 수술 시술을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1년 코스로 제가 진행을 했던 분이에요. 뭐냐면 이분은 이제 당장 팔자도 없애고 싶고 전체적으로 얼굴 처져 있는 것도 좀 개선하고 싶고라는 분이셨지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게 하드웨어 자체, 본인의 처져 있는 부분이나 떨어져 있는 피부 탄력이나 근육 탄력, 지방 탄력을 잡아주자. 이거는 결국 레이저로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안전하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탄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조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그냥 단순한 미니 리프팅으로 시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곱게 늙어가는 것을 도와드리는 게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본인의 주관도 필요하지만 의사의 주관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좀 가볍지만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주름과 이중턱, 우리가 보통 투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에는 목 밑에 있는 근육이 처지면서 칠면조처럼 내려오는 거거든요.